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하고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떠올리고 있을까 혼자만 상상해 본 적은요?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정 상담사입니다. 마흔 이후 마음을 주는 일이 조심스러워졌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조심스러운 만큼 그 마음은 더 깊고 진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줌마들이 정말 마음 있는 남자에게만 꺼내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농담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신호 들릴 수 있어요.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면 지금 당신 곁에서 조용히 건네는 말 한마디가 새롭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괜히 그런 말 안 해요. 자꾸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요. 이 말 그냥 아무한테나 툭 던질 수 있는 말일까요? 중년 여성이 이 한마디를 꺼냈다는 건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의 깊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장 여사님은 최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남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어제도 생각났고 오늘도 문득 떠오르네요. 참 이상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며칠 뒤 장 여사님 스스로도 같은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무슨 일 하시나 궁금했어요. 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게 신기하다며 장 여사님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기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깨어난 거죠. 그 말 한마디는 애틋한 관심, 보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다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자꾸 생각난다는 표현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헛된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잘 아는 나이, 원하는 사람이 분명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낸다는 건 누군가를 정말 마음에 담았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런 말은 절대 아무 남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 말을 한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서 입안에서만 맴돌았던 적은요? 말은 입으로 나오지만 감정은 눈빛에서 먼저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줘요. 중년의 설렘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진짜입니다. 그 진심을 말로 꺼내는 용기, 누군가에게 자꾸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감정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건 신호예요. 혼자 영화 보기 싫더라. 앞서 이야기했던 자꾸 생각난다는 말처럼 이 한마디도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혼자 영화 보기 싫더라. 이건 외로움의 표현이자 분명한 감정의 시그널입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이모 씨는 최근 한 모임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해요. 다 같이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늘 말없이 웃기만 하던 여성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요즘 영화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혼자 가긴 좀 그래서요. 그 말에 이 씨는 당황하면서도 가슴이 뜨끔했다고 하죠. 영화를 보고 싶다, 혼자는 싫다. 이건 말 그대로 데이트 신청입니다.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 그것도 은근하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나이에도 데이트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설렘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말보다 분위기와 상황에서 시작되죠. 혼자 영화 보기 싫다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상의 대상이 바로 당신일 가능성이 높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말에는 상대의 반응을 떠보는 감정도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가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이 느껴지죠. 한편으로 이 말은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감정을 나누고 싶은 깊은 갈망이기도 합니다. 영화 한 편을 함께 본다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을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설령 말 없는 2시간이더라도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은 오래 남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곁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절대 우연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 안에 품은 작은 바람을 꺼낸 용기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3. 남자한테만 묻는 말, 그거 아직 혼자세요? 그거 아직 혼자세요? 이 말은 대놓고 묻는 질문 같지만 그 안엔 아주 은밀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해요. 혼자 사신다고 했죠? 혹시 아직도요? 그 여성은 웃으며 건넨 말이었지만 박 씨는 그 순간 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내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를 떠보는 말이죠. 이런 질문은 특히 이성적 호감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아직 혼자인지 묻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뜻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 감정 없는 사람에게 그런 민감한 사생활을 굳이 묻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직 혼자냐는 질문은 상대방이 내 마음속 후보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질문이 돌려 말하는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혼자예요 라는 말을 생략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곧 우리 둘 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라는 암묵적인 제안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궁금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적은요? 그 말이 나온 순간 그 둘 사이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그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진심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론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4. 깊은 관심이 묻어나는 말, 그날 왜 연락 안 되셨어요? 그날 왜 연락 안 되셨어요? 이 말에는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렸고 걱정했고 신경 썼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감정은 관심이라는 이름의 신호탄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8세 김 씨는 주말 산책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안 나오셔서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부재를 그 여성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중년이 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왜 연락 안 되셨어요? 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에서 당신이 빠진 게 이상했다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명확한 관심의 표현이죠. 이 말은 특히 여성 쪽에서 먼저 나올 때 남성 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 말하던 여성이 직접적으로 이유를 묻는다면 그건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날 어디 계셨어요?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했어요.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감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빠진 자리를 유난히 크게 느껴본 적은요? 중년의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재를 느끼며 채워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허전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신경 쓰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 한마디 왜 연락 안 되셨어요? 는 그래서 아주 묵직한 관심의 표현이 됩니다. 5.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여는 말, 어깨 좀 펴보세요. 어깨 좀 펴보세요. 이 말은 단순한 스트레칭 권유가 아닙니다. 그 순간 여성의 손끝이 남성의 어깨에 닿는다면요. 그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스킨십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 근교에서 사는 50대 후반 김 여사님은 헬스클럽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 회원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그 남성이 어깨를 구부리고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깨 좀 펴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 아파요.
그리고는 직접 그의 어깨에 손을 대고 등을 살짝 밀어주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죠. 그 남성은 순간 몸이 굳었지만 얼굴엔 어색한 웃음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의 운동 루틴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이처럼 어깨는 스킨십의 가장 안전하고도 자연스러운 접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은 그 자체로 설렘입니다. 아무리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해도 어깨에 직접 손을 얹는 건 누군가에 대한 호감을 전하는 신호예요. 자세 안 좋다는 핑계로 어깨 펴봐요라는 말로 살짝 다가서는 거죠. 그 거리 단 몇 센티미터지만 감정은 한 뼘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 거란 확신, 그리고 그 순간을 서로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나온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약간의 터치, 조금의 미소, 그리고 가볍지만 짜릿한 긴장감. 중년 이후의 관계는 큰 말보다 이렇게 소소한 신체적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어깨 좀 펴보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관심이 있어요라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그 터치 하나가 관계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6. 속뜻을 품은 농담. 어머, 둘이 살면 재밌겠다. 어머, 둘이 살면 재밌겠다. 이 말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안에는 은근하고도 진한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건넸다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감정을 떠보는 고단수의 유혹일 수 있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정 여사님은 동네 지인들과 함께 소풍을 간 자리에서 한 남성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농담을 건넸습니다. 우리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도 잘 맞네요. 어머, 둘이 살면 재밌겠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정 여사님은 그 남자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해요. 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시선을 피했을 때 그녀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런 농담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이 사람이 내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까? 그 반응에 따라 다음 감정의 단계를 밟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혼자 상상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 어떨지 함께 있는 일상을 떠올려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에 나오지 않아요. 즉, 그 말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려봤다는 뜻입니다. 중년의 농담은 젊은 시절의 장난과는 다릅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 속에 인생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성 간의 농담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농담 속엔 진짜 그러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던진 적 있나요? 둘이 살면 재밌겠다. 그 말이 가볍게 들려도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꿈꿨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7. 관심 없으면 절대 안 하는 말, 이건 선물이에요.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게 단순히 물건 하나를 건네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중년 여성에게 있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그 사람을 오래 생각하고 준비하고 설레며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조 여사님은 함께 등산을 다니는 남성에게 평소 자주 쓰는 브랜드의 장갑을 건넨 적이 있답니다. 요즘 날씨 추워서 그냥 생각났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 남성은 장갑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단번에 느꼈다고 해요. 이 여자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녀가 말하는 이건 선물이에요는 단지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준비, 내 생각 속에 당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 관심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 그냥 호의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있는 쪽에서만 먼저 꺼낼 수 있는 표현이죠. 특히 여성 입장에서 먼저 선물을 건넨다는 건 큰 용기입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고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또 중요한 건 선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살펴봤다는 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걸 골랐다는 점, 그 정성 자체가 이미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거 받으세요, 선물이에요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혹은 말은 못했지만 뭔가를 건네주며 떨리는 마음을 느껴본 적은요? 중년의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라는 뜻을 예쁘게 포장해서 내미는 거예요. 말로 다 못하니까 손으로 전하는 마음. 그 손끝에, 그 눈빛에, 그 말투에 다 담겨 있죠. 이건 선물이에요. 그 말은 곧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8. 의미심장한 마지막 한마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신가요? 그 어떤 설명도 이유도 필요 없는 단 하나의 감정. 보고 싶다는 말은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직설적이고도 묵직한 고백입니다. 경기 남부에 사는 55세 주부 최 여사님은 평소 연락만 가끔 주고받던 한 남성에게 어느 날 밤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보고 싶었어요. 그 남성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그녀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년이 되면 감정 표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 어색해지고 보고 싶다는 말은 머뭇거리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그냥 보고 싶었다는 말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 떠오르는 얼굴. 지나가다 비슷한 뒷모습을 봤을 때의 착각.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그 모든 감정이 뭉쳐져 터져 나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보통 마지막 순간에 나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이런 형식적인 인사 끝에 갑자기 툭 던져지는 말.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미뤄뒀던 감정을 다시 꺼내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들어본 적은요? 중년의 설렘은 소리내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말로 꺼내야 진심이 닿습니다. 그 한마디에 흔들리고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는 감정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 말보다 더 진한 감정 표현이 또 있을까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년 이후의 감정은 예전처럼 격렬하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전해집니다. 자꾸 생각나요. 혼자 영화 보기 싫더라.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수없이 망설이고 여러 번 되뇌이며 겨우 꺼낸 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러워졌을 뿐 그만큼 더 진심이고 더 단단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건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그 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